다음은 90살의 할머니께서 살면서 느낀 부질없는 것입니다. 90해를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있더라. 젊을 때는 그게 다 중요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 혹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정작 그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질없는 것은 바로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나를 잊고 나 역시 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이제부터 그 부질없음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일남의 시선과 평가.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뭘 하든 남들은 잠깐 신경 쓰다가 곧 자기 일로 바빠졌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였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란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내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더 후회되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니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일이었다. 결국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나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항상 걱정했다. 하지만 90살이 되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다. 남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를 비판했던 사람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도 결국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이 끝없는 돈 걱정과 재산 욕심. 젊을 때는 돈이 많아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아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할 때는 걱정이 많지만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불안해진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아도 만족은 끝이 없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국 돈 걱정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에 누워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가족과 친구가 더 소중하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뿐이라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느라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 지금이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행복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에서 온다. 그렇다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다. 산미움과 원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질 뿐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국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용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사실 지나고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계속 간직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남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 용서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미움과 원망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90살이 되고 보니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걸 실감한다. 지나고 나면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화해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한 번의 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후회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끝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만큼 현재를 낭비하게 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후회는 마음만 괴롭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대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선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써야 한다. 후회할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90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미루었던 여행을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늦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너무 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 병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인생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고 행복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90살이 되어 보니 부질없던 것들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버리면 인생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은 길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냥 쉬는 것이 좋을까요? 젊었을 때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조사에 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이고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치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경조사는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가는 것이 맞을까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조사를 갈 때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경조사 참석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연락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참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참석하는 것이 예의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나의 경조사에도 신경 써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친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식 같은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적절히 선을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내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장례식 등 나중에 내게도 중요한 행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려면 내가 먼저 신경을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조사는 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경조사를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 참석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조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연금 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한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특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나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관계와 단순한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경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경조사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먼 지역에서 열리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조사는 보통 긴 시간 동안 서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에 갔다가 피곤이 누적되거나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끝나는 행사에 참석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조사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석을 강요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참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참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없이 참석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경조사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자리,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경조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손주의 경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가족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래된 지인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조사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참석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관계라면 단순한 형식적인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경조사비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라면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혹은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담이 크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중하게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부조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소소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이나 간단한 기프트 카드, 손편지를 보내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와 나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비용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또는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조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참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무리하게 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금액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조사가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고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이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담이 크다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려 하면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리한 지출과 체력 소모 없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곳에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가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의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행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행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관계라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돈을 쓰기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경조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에 꼭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야 할 행사와 가지 않아도 될 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피곤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 건강과 상황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참석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다녀왔다가 며칠 동안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이 행사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고 부담스럽다면 안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선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건강,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석하는 경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석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경조사를 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맥이나 형식적인 관계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경조사를 가야 후회가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챙기고 나머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길 필요 없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갈 때마다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체면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 삶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가는 경조사보다
마음을 다해 참석하는 경조사가 더 의미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경조사, 내가 축하하고 싶은 행사, 내가 위로하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경조사는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위해 경조사 참석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무조건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한 경조사라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경조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려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넌 나에게 뭘 해줄 거니? 라는 말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강요가 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무조건 효도를 강요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 세대처럼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요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할지 말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라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할 때 자식도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을 무조건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예의를 차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한 존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부모-자식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쁠 때 무조건적인 방문이나 잦은 전화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숙한 어른으로 대할수록 자식도 부모를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보다는 지지를 해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으로 지나친 간섭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키웠으니 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가 이것을 빌미로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내가 널 위해 다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은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잘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앞세워 계속해서 기대만 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오히려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강한 개입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라고 자식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부모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의 관심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식의 개인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과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얼마 만에 전화했니? 라는 말보다 잘 지내지? 라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비교하는 말은 자식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인정해주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존중할게라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라는 말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강요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편하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내가 결정한 걸 응원할게라는 말이 자식에게 더 힘이 됩니다. 이제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주 하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 부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자식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라는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나중에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도록 하려면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돕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자주 연락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라는 말보다는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할 때는 미리 시간을 조율하고 자식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가끔은 시간 날 때 연락 줘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식이 필요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붙잡으면 자식은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게 만들려면 부모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무로 느끼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자식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통 방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자식과 이야기할 때는 설교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강요보다는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이야기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려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즐길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내가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스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는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과 존중이 오고 가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자식도 부모를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넌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는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일 때 부모와 자식은 더욱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에게도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편안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